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업치료사 백수진, 심리치료사 한여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달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송사님이 감각통합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각통합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생아의 뇌가 성인의 뇌로 어떻게 점차 발달해 가는지. 흥미로운데요? 네,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 과정이 어느 정도 뇌에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른들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뒤집기, 배밀이, 내발기기, 서기, 걷기 이런 과정들을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거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뇌는 여러 가지 감각을 처리할 수 있고 미성숙한 뇌가 점차 성숙한 뇌로 발달을 해갑니다. 발달 과정들을 통해 여러 감각 처리를 하고 그게 또 뇌를 더 발달시킨다는 거죠. 조금 어렵네요. 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뇌는 모양은 거의 다 완성되어서 태어나기는 하는데 기능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생아의 뇌는 각 부분이 아직 다 발달이 못해서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말이 좀 너무 어렵죠? 조직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성인의 뇌는 뇌의 이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의 뇌는 아직 각자 이렇게 부분이 역할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빌이나 장난감 같은 거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걸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좀 어설픈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성인은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잡으려면 팔만 이렇게 딱 뻗어서 컵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잡을 땐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손도 이렇게 야무지게 잡기가 어렵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죠. 아이의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뇌가 통째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통째로 기능을 해요? 네, 우리는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인의 뇌는 팔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뇌만 활성화가 되는데 아직 조직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의 뇌는 뇌가 통째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겠죠. 그러면 뇌가 에너지를 최소한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달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예요? 뇌가 점차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감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감각 처리요? 네. 여러 감각 처리를 하면서 감각이 교통 정리되듯이 각 특정 감각을 처리하는 곳으로 잘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뇌는 점차 이렇게 부분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감이 맞나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이요. 맞아요.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 사실 모든 감각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하지만 특히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뭘까요? 엄청 궁금한데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 청각, 촉각이랑 더불어서 전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전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 뭔가요? 좀 생소하시죠?
전정 감각을 느끼는 전정기관은 우리 귀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달팽이관이랑 이석기관이 있는 곳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소리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의 이렇게 기울기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네. 네.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아직 눈 뜨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바로 몸을 해보시겠어요? 네, 이제 눈 뜨시고요. 네, 방금 여경 선생님이 눈을 감고도 내 몸의 기울임을 느끼고 정확히 바로 몸을 고쳐 앉을 수 있었죠. 바로 이 전정 감각 덕분이에요. 아, 네. 그럼 고유수용성 감각은요? 이거는 자, 눈을 감으시고 네. 자, 손을 옆에 편하게 두시고 자, 지금 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무릎 위에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감각이, 눈 뜨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감각이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이 고유수용성 감각의 수용기는 우리의 근육이나 이렇게 관절에 많이 분포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너무 쏙쏙 되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감각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건 아동뿐만이 아니고 성인도 그렇기는 한데 이 감각 자극들을 처리하면서 발달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앉아 있어요. 자꾸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안 지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행동들로 감각 자극을 찾고 뇌가 처리를 하면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의 행동이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발달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각 자극을 추구하면서 발달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발달이 완성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클수록 책상에 잘 앉아있게 되고 덜 뛰어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발달이 충분히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감각 자극을 느끼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일부러 감각 자극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것도 촉각 자극을 처리하면서 내가 발달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동요를 끊임없이 듣고 불렀던 것도 청지각의 발달을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걸 자꾸 보고 색깔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퍼즐을 이렇게 꼽으면서 놀던 것도 다 시지각의 발달을 위한 것인 거죠. 와,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이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에는 교육을 통한 감각 조절을 알려주기도 해야죠. 그렇죠.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루 일과의 일정 부분은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실컷 놀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아요. 굉장한 꿀팁이네요.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니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해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들 발달 위해서 다음 영상도 찍어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안녕.